함수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수의 뜻.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f, 함수고요. x에서 y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에서 y 가고 위에 f. 이게 뭐냐면 대응이 있어요. 대응은 두 집합이 있을 때요. 두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x 집합, y 집합이 있을 때 이게 원소들이 있겠죠. 만약 이렇게 있을 때 연결을 시킨 걸 다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 중에서 함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함수가 될 조건은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를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요.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 여기 있는 원소가 하나씩만 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쏴야 되고 꼭 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쏘는 건 함수가 됩니다. 같은 곳으로 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두 개를 쏴요. 이렇게 대응되는 거. 요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쐈는데 어떤 원소가 쏘질 않았어요. 이것도 함수가 안 됩니다. 꼭 쏴야 됩니다. 하나씩 꼭 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함수에서요. 함수 표현법이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F 함수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X 집합, 화살 쏘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그리고요.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전체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화살 맞은 거. 요거를 이제 1에 대한 함수값 5고요. 2에 대한 함수값은 6, 3에 대한 함수값 6, 4에 대한 함수값 7. 그러는데 이렇게 함수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역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서로 같은 함수. 두 함수 fg에 대하여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요. 정의역이 모든 함수 x에 대하여 fx와 gx가 같으면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y는 x 이렇게 있고 fx라고 할까요? fx는 x가 있고 gx는 x 세제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함수 모양이 다르죠. 만약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함수입니다. 다른 함수인데 정의역을 적절하게 정해주면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요 값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요. 0을 대입해도 둘 다 0, 0. 1을 대입해도 둘 다 1, 1 나오죠. 그러면은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같은 함수가 될 조건을 찾아라.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이 정의역을 찾아라 그러면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x는 x 세제곱. 이 방정식을 풀면은 해가 이렇게 마이너스 1, 0,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정의역이 요거 전체가 돼도 되지만 이 중에 일부가 돼도 돼요. 0과 1만 정의역이 돼도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번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이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원소가 1, 2, 3이 있고요. 4, 5, 6, 7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1대1 함수,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나에서 하나씩 가는 겁니다. 여기 원소 하나와 여기 하나 원소가 대응이 돼요.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할 때, 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차이에 의해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 그러면요. 남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집합이 개수가 유한개라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럴 때 1대1 대응이라고 그래요. 남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1대1 함수는
특히 남는 부분이 없어도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고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7이라는 원수가 있어서 자, 7은 화살 맞는 게 없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도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입니다. 이렇게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그래요. 1대1 대응.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함수 배우면 역함수 뒤에 있는데 1대1 대응이 돼야지만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대1 함수. 자, 함수 f에서 정의역이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즉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자,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자, 이 표현법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보고도 1대1 함수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즉 x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즉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뜻이 x 원소가 다른데 같은 곳으로 가면은 이걸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없는 상태, 즉 서로 다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의 대우명제.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 대우명제가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거나 여기 나오면 1대1 함수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1대1 대응은 자, 1대1 함수 조건에 추가되는 게 있죠. 그렇죠?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게 추가됩니다. 보시면 자,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f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번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보겠습니다. 자, 항등함수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y는 x 또는 fx는 x.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고 이런 거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같은 숫자가 나오는 이런 대응, 이런 거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자, 정역과 공역이 같고 정역이 각 원소에 자기 자신이 대응할 때 즉, 자, x에서 x로 가고요. fx는 x. 자, 이때 자, f를 항등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항등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항등함수입니다. 자,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이렇게 숫자들이 하나의 숫자로 대응되는 거예요. 1, 2, 3이 있고 4, 5, 6이 있을 때 다 5로 간다 이렇게. 자,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정역이 모든 원소에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할 때, 자, 즉, 자, fxy에서 fx는 c, 자, x가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결과는 다 c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주의해야 될게요. 이런 그래프는 상수함수가 아니에요.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보면은 상수함수를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전체 구간이 정의역이 되면은 상수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우함수와 기함수 이렇게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함수 fx가 f의 마이너스 x가 fx. 자, 이걸 만족하면은 fx를 우함수라고 하고요. 자, f의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fx가 되면요. fx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죠?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기함수. 자, 우함수는 뭐냐면요. y축 대칭인 함수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우함수면은 y축 대칭이고요. 기함수면은 자, 원점 대칭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이거 그대로 한번 좀 볼게요. 자, f에 x를 대입했을 때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를 집어넣었을 때 하고 마이너스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y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x는 이미 x이기 때문에 x를 조금 더 키워보세요. 여기가 x라고 하면 만약에 요 값 나왔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는 이쪽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높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은 이렇게 그려진다. 전체적인 것이 다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y축 대칭할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x의 부를 바꿉니다. 이렇게. 자, y축 대칭하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죠. 그럼 이 그래프 자체가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린 건데 그것이 원래 그래프와 같다. 대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래프와 같으면은 이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x하고 자 x 집어넣을 때 값이 함수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x를 집어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다. 자 x를 집어넣었을 때와 함수 값이 여기 나온다고 치면요. 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와 부호가 반대인 여기 찍힌다는 겁니다. 이 두 점이 서로 원점 대칭 관계죠. 그래서 만약에 x 값이 움직여서 여기 찍힌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일로 가면 얘는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식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요. 자 x의 부호가 반대가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도 제가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면 x의 부호도 반대가 되고 y의 부호도 반대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요거는 원래 그래프하고 비교하면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겁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원래 함수와 같다. 자, 그러려면 이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인 함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합성함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합성함수는요. 함수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두 개 이상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뭐 3개, 4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고요.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결시켜 놓아서 결과적으로 x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z 집합으로 연결되는 거죠. x의 원소, x에서 함수 f를 가면은 자, fx가 나오겠죠. 자, 요거를 또 지함수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대응되는 거. 요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두 함수 f가 있고요. g가 있습니다. 자, 이게 주어졌을 때 집합 x의 각 원소 x의 집합 y 원소 fx를 대응시키고 다시 이 fx의 집합 z의 원소 g의 fx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하고 g 도트 f로 나타낸다. 자, 이거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g 도트 f 그러면 f 함수를 먼저 가는 겁니다. 이쪽에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g 함수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x를 대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x를 먼저 f 함수를 먼저 가고 그 결과를 g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g 도트 f는요. 자, 이 함수는 x에서 z로 대응되는 거고요.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요. 표현법은 g 도트 f의 x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g의 fx.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fx가 예를 들어 x 플러스 1 이런 함수고요. gx가 x 제곱이라고 하면요. 자, 이 함수를 해보면 일단은 자, fx를 먼저 갑니다. 그럼 x가 대입하면은 x 플러스 1이 나와요. g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또 x 플러스 1을 g함수에 대입합니다. g함수는 그걸 제곱하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함수가 이 합성함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성질 세함수 fgh와 항등함수 i에 대하여 자, g 도트 f는 f 도트 g가 자, 성립하지 않는다. 같지 않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g 도트 f 있죠? 이번에 f 도트 한번 g를 해볼게요. 같아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g 함수를 먼저 가요. 즉 x 제곱을 먼저 합니다. 그럼 f의 x 제곱이 되고요. x 제곱을 또 f 함수에 여기 대입을 해주면 자 플러스 1이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아까 이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x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함수가 다르죠.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h 도트 g 도트 f 이거 하고요. h 도트 g 그다음에 도트 f. 자, 이 합성함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h 도트 g를 합성함수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자 f 한 다음에 요 결과를 이 합성함수에 집어넣는 거.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해봐도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자, i는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x가 들어가면은 이 결과 자체가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랑 같은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x를 대입을 해보면 fx가 되고 fx 결과를 항등함수에 대입하면 그대로 그냥 fx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f와 같은 겁니다. 숫자로 치면은 그냥 곱하기 1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등함수는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5번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의 뜻, 그래서 역함수는 이렇게 거꾸로 대응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함수 f가 x에서 y로 갔는데 이게 1대1 대응일 때 집합 y 각 원소 y에 fx가 y인 집합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f의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나타낸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볼게요. x의 원소가 만약에 1이 있고 y의 원소가 2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를 f라고 하면요. 이게 거꾸로 대응하는 거. 거꾸로 대응하는 거를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의 자, 1은 여기서 f의 1은 2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역함수는요. 여기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대응돼서 1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함수를 거꾸로 대응하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요. 요 1대1 대응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냐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자, 1대1 대응이 아니면 한번 볼게요. 자, 1, 2 있고 1, 2, 3 이렇게 라고 할 때 자, 1이 1로 대응하고 2가 2로 대응했습니다. 자, 요 함수는 되죠. 근데 역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3에 대응하는 원소가 없죠. 그래서 이 역으로 정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가는 방향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함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일단 요 fx를요. y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세요. 2x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자, 이 x와 y를 자리를 바꿔주면 이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y 대신에 x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y가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3이 이렇게 넘기고요. 2로 나눠보면은 y는 x 빼기 3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걸 다시 y 대신에 f의 역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2분의 x 빼기 3. 자,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이 역함수 그러면요. 아까 여기서 f1은 2면 역함수에는 2를 대입하면 1이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역함수에서. 서로 바뀌면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역함수에는 요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2x 플러스 3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x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써주는 겁니다. 자, 바꿔 써서 요거 대신에 이제 여기가 x가 들어가게끔 x 표현이 되게끔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거 하는 방법은 자, 2x 플러스 3을 t로 이렇게 치환합니다. 이렇게 치환하면은 이것이 변형해서 x는 이렇게 만들면 2분의 t-3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x 자리에 2분의 t-3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얘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t가 되고요. x 자리에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요 설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g가 1대1 대응일 때
뭐 역함수가 각각 존재할 때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f이다. 자, f가 이거죠. 자, 역함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또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는 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f가 됩니다. 이렇게. 그 역함수의 역함수는 f가 되고요. 자, f와 f 역함수를 합성함수 해주면 자, 항등함수가 된다. 볼게요. 여기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f를 가요.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럼 역함수에서 또 역함수에서 2를 대입하면 다시 1이 나옵니다. 1에서 시작했는데 갔다 오니까 다시 1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나왔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항등함수가 되고요. 정의역이 x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f 역함수, 이건 역함수를 먼저 가요.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또 f를 가요. 그러면 또 자기 자신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g.f가 i이면 f함수를 가고 g함수를 갔는데 항등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서로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입니다. g는 f의 역함수고 f는 g의 역함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자, f함수를 갔습니다. 이렇게. 자, 아직 뭔지는 몰라요. 자, f를 간 후에 g함수를 했는데 자, g함수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자, f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뭔가를 가는데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1로 대응하는 게 곧 역함수죠. 그래서 이 g함수가 f의 역함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g는 f의 역함수고요. 그 다음에 뭐 f를 g의 역함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4번에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예요. g.f의 역함수를 해주면 각각이 역함수가 되면서 자, 위치가 바뀌죠. g가 오른쪽으로 갔고 f가 자, 왼쪽으로 갔죠.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집합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로 가는 게 f예요. 여기로 가는 게 g함수입니다. 그러니까 g.f 이거죠. g.f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예요. 자, 근데 그거 역함수. 자, 여기서 돌아오려면은 요 함수를 먼저 가야 돼요. 그러니까 g의 역함수를 가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g의 역함수 먼저 가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옷 입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먼저 나중에 입었습니다. 그럼 벗을 때는 겉옷을 먼저 벗고 속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위치가 서로 바뀝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번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1번 보면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즉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요. 구하는 방법이 x와 y를 이렇게 바꾸죠. 바꿔서 자, x는 f의 y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은 역함수가 구해지는데 우리가 요 x, y 바꾸는 과정이요. 도형에서 보면은 y는 x 대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함수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형이 있고요. 자, 도형 안에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형이 좀 더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쓰이는 것들 하고 함수에서 쓰이는 성질이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x, y 바꾸면은 우리 도형에서 y는 x 대칭이 되죠. 그래프가. 그래서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역함수 구할 때 x, y 바꿔서 풀기 때문에 이 역함수 그래프는 원래 함수하고 비교할 때 y는 x 대칭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원래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뭐 오른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y는 fx일 때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보면요. 이걸 y는 x 이런 선이 있을 때 이걸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y는 f의 역함수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이 교점이 자, 이 교점들이요. y는 x 선상에서 나옵니다. 자, 이 선상에서 나오는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요 밑에 내용하고 같은 건데 연결이 되는 건데요.
여기 증가함수면, 자, 이 함수가 증가함수인 경우는요, y는 x 선상에서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자, 이 f가 감소함수, 여기 그래프 이거 그래프 볼게요. f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감소함수죠. 자, 감소함수 주어지면 자, 요거에 지금 y는 x 대칭한 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만약에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요. 교점이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죠. 그래서 y는 x 선상에서도 생겨요. 생기는데 이거 말고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길 수 있고, 이때 특징은 요 두 점은요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한쪽만 생길 수는 없어요. 대칭적으로 생긴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다시 요약하면요.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선상에서만 생깁니다. 근데 보통 문제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감소함 쓰면서 y는 x 이외의 다른 점에서 교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점을 구할 때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요. fx하고 f의 역함수 x 요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양변에 자, 좌변에 만약에 f 함수 이렇게 취해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f 도트 자, f의 x는 x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만약에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원래 그래프하고 이거는 y는 x 대칭한 거 그래프 해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이거랑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자, 이 함수에서요. 자, 여기서 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역함수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fx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y는 자, fx. 자, 요거를 제가 y라고 치환한 겁니다. 그러면 f의 y는 x가 되겠죠. f의 y는 x. 자, 요거 두 개를요, 연립방정식 풀면은 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면 돼요. 근데 원래 함수 y는 fx 있고요. 요거는 이제 x, y가 서로 바뀌었죠.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도형이 좀 큰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대칭 y는 x 대칭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f 함수가요. 자, f가 자, 여기가 한 1,1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자, 요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요거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만족하는 자, x의 뭐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자, 이 그래프하고요. 얘를 y는 x에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보면 돼요. 교점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 4개, 즉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4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